1964년 퀸즈 지역에 살던 키티라는 젊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인데요. 키티 제노비스가 거리에서 범인에게 쫓기면서 30분에 걸쳐서 3번이나 공격을 당했답니다. 근데 38명이 이웃이 창으로 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제노비스가 당하는 장면을.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사건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38명의 목격자들은 아무도 경찰에다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전화하면 되는데 30분이나 공격을 받는 동안. 이 사건은 미국 내에 과연 도시가 얼마나 냉담한지,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지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말콤 글래드웰,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죠?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중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읽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은 지 오래되니까 좀 가물가물한 것도 있네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것,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쓰면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마케팅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꼭 마케팅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나는 좀 뭔가 대박 한번 치고 싶어. 티핑 포인트가 다른 말로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왔다라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서 폭발력이 엄청나게 센 거죠. 아름아름 한 3-4명 쓰고 있다가 갑자기 점점 늘어나더니만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할 만한 숫자 있죠. 막 10,000명, 10만 명. 정말 모든 제품의 성공에는 티핑 포인트가 있고요. 요즘에 한참 선거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뭐 이런 거 큰 거 할 때도 티핑 포인트가 있죠. 어떤 한 순간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확 전염되듯이 감염되듯이 그쪽 현상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을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거죠. 근데 자,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 책은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티핑 포인트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 있죠. 이 개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어요. 당신이 무엇인가에 끌리는 이유. 이건 진짜 이런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대? 이런 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하는 그런 모든 잡스럽지만 너무나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또 막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고요. 또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은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죠. 정말 약점만 갖고 있고 강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강점 가진 사람이 더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약점 가진 사람이 왜 골골하면서 80, 90 간다고 야금야금 잘 살아내잖아요. 가끔은 거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약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윗과 골리앗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사회학적으로 훌륭한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링크.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력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오래 생각하고 막 분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의 직관이라는 힘은 그 뇌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힘이잖아요. 이 직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작용하는가 쓴 책. 정말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어떤 세계적인 석학보다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 되게 좋아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말콤 글래드웰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책이 나올 때마다 자기 채널에 모셔서 얘기하고 저도 한번 언제 그런 생각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우리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겠죠? 말콤 글래드웰 때문에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 영어야말로 티핑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티핑 포인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 좀 하고 싶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티핑 포인트라는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말콤 글래드웰 책의 특징은 뭐냐면요. 되게 평범한 걸, 그러니까 사회, 역사, 그 다음 심리, 특히 심리요. 인간의 행동 분석, 패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왔던 그 일반적인 생각에 정말 설득당할 만한 논리를 쫙 붙여서 논리로 우리를 기어이 설득합니다. 이게 말콤 글래드웰 책의
그 특징이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 그리고 결국 설득당해서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고, 그래서 마치 책은 어때요? 되게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빠져들기 때문에 몰입도가 강한 책은 사람이 쉽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책의 제목은,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어떤 것은 뜨고 어떤 것은 사라지는 것일까? 자, 첫 번째,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첫째는 전염성, 두 번째는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네요. 홍역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퍼져나가는 방식, 독감, 뭐 이런 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얘기하네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엄청난 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티핑 포인트를 맞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마케팅적으로 살아나갈 길을 여러분이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말콤 글래드웰의 4권의 책 중 굳이 티핑 포인트를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티핑 포인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유행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행할 때 이 3가지 법칙이 있죠. 그 첫 번째 유행의 법칙은 바로 뭐냐? 소수의 법칙입니다. 뭐든지 소수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 명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소수의 몇몇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지속성을 띠고 번져나가면서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바로 이 소수의 법칙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쉬파피의 경우에는 유행을 앞서가는 맨하튼 시내의 몇몇 사람이 신던 신발이 어떻게 전국 상점에 팔리게 되었는지 큰 수수께끼다. 이스트빌리지와 미국 중산층 사이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을까? 소수의 법칙은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 중 한 명이 트렌드를 알아채고는 게탄 두가스나 루샨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와 에너지와 열정, 개성을 통해 허쉬파피에 관한 입소문을 퍼뜨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에너지나 열정,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작은 소수의 것을 차용해서 가져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와 결합되는 순간 폭발적인 전염력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착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에 의해서 무엇인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고착돼야 되겠죠. 정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훨씬 더 커지는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어떤 그 성병? 병에 대한 그 에이즈가 어떻게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냈는지, 이건 뭐 좋은 티핑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감염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고착성의 법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양상의 급변에서 고착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사회적 유행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메시지의 전염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전파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메시지가 한 귀로 들어가 한 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고착성은 어떤 메시지가 임팩트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박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려면 이 고착성의 법칙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네요.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가지 않도록요. 자, 고착성의 법칙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말한답니다. 정보를 제시하고 구성하는 방식의 비교적 간단한 변화도 그 메시지가 주는 임팩트에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착성의 법칙, 이거 진짜 중요해요. 착 붙어 안 떨어져야죠. 자, 세 번째는 상황의 힘 법칙입니다. 상황의 힘. 뭐라 그럴까? 이거는 정말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는 어느 정도 운도 많이 작용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상황을 정말 천재적으로 세팅하든지요.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뉴욕시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이 하나가 있답니다. 1964년 퀸즈 지역에 살던 키티라는 젊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인데요. 이 키티 제노비스가 거리에서 범인에게 쫓기면서 30분에 걸쳐서 3번이나 공격을 당했답니다. 근데 38명이 이웃이 창으로 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제노비스가 당하는 장면을 3번이나 그 범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사건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38명의 목격자들은 아무도 경찰에다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전화하면 되는데 30분이나 공격을 받는 동안. 이 사건은 미국 내에 과연 도시가 얼마나 냉담한지,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지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성 상실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이. 뉴욕타임즈에서 한 편집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대체 왜 제노비스가 공격당하는 동안 그 38명이 전화기를 들지 않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당사자들도 왜 전화를 안 걸었냐고 물어봤을 때 설명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 무관심은 실제로 대도시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압박을 받으며 살 경우 남들이 당신의 생활을 끊임없이 침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거의 심리적 생존의 문제이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그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다. 이게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한 실험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네요. 한 학생을 방에 혼자 두고 간질 발작을 일으키도록 연출을 했대요. 옆방에 한 사람만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발작 소리를 듣고 도우러 왔을까 안 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발작 소리를 들은 사람이 4명 더 있어요. 몇 명이나 도우러 왔을까요? 만약에 이 발작 연기를 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요, 혼자 있었을 경우는 75%가 신고를 한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38%만 신고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행동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분산이죠. 제가 할 거야.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막 당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다 둘러싸이면 남이 하겠지 하고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나 혼자밖에 없을 땐 야,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무슨 어떤 식의 행동을 불러일으킬 때는 이 상황의 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제노비스가 목격자가 단 1명뿐인 인적 드문 거리에서 공격을 당했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되게 힘든 상황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티핑 포인트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감염에 취약해지니까 되게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티핑 포인트가 과거보다 더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SNS 때문이죠. 그죠? 사람들은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소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고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티핑 포인트가 더 자주, 더 빨리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현재 하는 직업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한번 내 인생에도 그 여러분의 아이디어에서 티핑 포인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모든 사람이 대박의 꿈이 있는데요. 근데 그냥 막연히 대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책 티핑 포인트를 읽으시고 사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내가 티핑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는지, 물론 기획하면 많이 실패도 하겠죠. 괜찮아요. 10번, 20번 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적어도 내 인생에 나를 위한 티핑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티핑 포인트 기획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티핑 포인트도 읽으시고요. 나머지 말콤 글래드웰의 그 좋은 저서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사이트, 세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싶다면 꼭 말콤 글래드웰과 친해지시는 거 강추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티핑 포인트로 말콤 글래드웰의 세계에 빠지시고 그의 세계관에 빠지시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액션 열정대학생분들께 북액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티핑 포인트에 세 가지 법칙이 아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소수의 법칙, 두 번째는 고착성의 법칙, 세 번째는 그 상황의 힘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칙 중 다 하긴 어려우실 테니까 이거 세 가지 법칙 중 한 가지 법칙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꿈, 목표 이런 거에 적용시켜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으로 한번 나는 구사해 보겠다라는 그 계획을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은요, 자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중 한 2권 정도만 더 써보시죠. 티핑 포인트 이외에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2권 더 제목을 적어주시면 맞추시는 분 10분 선정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가셔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리가 아니고 저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저널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이어리를 다 묶으면 책이 될 정도의 것. 나의 꿈이 있으면 일단 머리로 상상해라. 머리로 상상했으면 갖다 적어라. 적고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몸으로 실행할 것. 이게 세 박자만 맞아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꿈이 현실이 되고 누구 부러워할 거 없이 세상에 내가 나 자신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번에 이 MK 저널을 통해서 2021년도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